같은 하늘 아래 빗물은 공평하게 내린다. 비가 개인 뒤 안개가 자욱하고 들판은 푸르르다. 찔레꽃 필 무렵 농민들은 분주해진다. 문해기를 앞둔 전북 부안. 멀리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이 보인다. 지평선까지 이어진 평야는 물을 가득 머금고 풍요의 꿈을 꾼다. 물만큼 귀중한 곳이 없지 지금. 옛날에는 여기가 녹두밭 운머리 하늘만 보고 사는 데야 여기가. 그러지 그 전에는 여기 아주 농사를 못 지었어. 여기 사람들이 한 50년 전, 60년 전, 50년 전만 해도 타관에 가서 이렇게 벌어먹고 살고 그러고 온 거예요. 물 없으면 농사를 못 지니까. 농사가 고맙지. 그래 해주니까. 벼농사의 팔알이 되는 물. 호남 평야 가운데 김제 부안을 적시는 것은 동진강의 물이다. 저 물로 벽시를 틔우고 푸른 모를 키워내 가을이면 황금빛 알곡을 얻는다. 사람의 손이 귀중했던 시절, 동진강가의 들판에는 희망의 노래가 들리곤 했다. 여보손 동무들 말을 듣소. 줄도 맞추고 소리도 맞추세. 세워라 세워라 가지를 마라. 우리 내 청춘이 닳아간다네. 이제는 사라진 풍경들. 동진강에는 오래된 삶의 노래가 있었다. 동진강 이역에는 시와 노래, 농사를 지으면서 부르던 노래부터 어떤 그 동학농 혁명으로 힘들었을 때 부르던 소망의 새야새야 같은 노래도 있고, 풍류도 있고, 다양한 삶의 질곡이 다 묻어나는, 희노애락이 다 묻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요소요소에 숨어 있어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중요한 어떤 요소를 차지하는 부분으로 조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롭고 드넓은 지평선. 그 뒤안에는 동진강이 있었다. 제 한 몸으로 온전히 평야를 적신 뒤 뒤돌아보지 않고 서해로 향하는 동진강. 다 내준 뒤 떠나는 그 뒷모습은 가냘프다. 이 동진강은 길이가 52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긴 강들도 사실은 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동진강은 역사 속에서 중요한 강이기 때문에 동진강이라고 부르는데, 동진강의 발원지는 바로 정읍의 내장산에 있죠. 까치샘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정읍을 지나고, 그 다음에 정읍면 초강리 일대를 지나 가지고 만석보를 지나고, 그 다음에 부안의 동진면에서 새바다로 들어가는 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강의 발원지는 강의 하구에서 가장 멀리 올라간 물길, 그것으로 바라볼 때 바로 이제 내장산의 까치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평양의 풍요를 키워낸 동진강. 동진강은 발원에서 하구까지의 길이가 51km로 강치고는 짧은 편이다. 하지만 이 동진강의 유역 면적만큼은 남한에서 10번째로 넓다. 이는
322개의 크고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강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실핏줄 같은 생명수가 정읍, 김제, 부안의 구석구석을 흘러 곡창을 만들었다. 정읍 내장산 깊은 산골.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먹배미골에는 바다에서 가장 먼 동진강의 뿌리가 있다. 제작진이 내장산의 계곡을 따라 올라간다. 아, 예. 이 물줄기가 이제 여기서 발원이 돼가지고 동진강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손바닥도 채우지 못하는 동진강 발원지 까치샘. 이 작은 물방울이 모여 동진강의 여정이 시작된다. 깊고 낮은 곳으로만 흘러가는 물. 그 물줄기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풍요가 시작된다. 물고기가 헤엄치고 어린 새들이 입을 벌리며 먹이를 기다린다. 동진강에 기대 살아온 사람들의 삶. 그 물줄기에는 저마다의 노랫소리가 있었다. (1300년) 전 한 여인의 그리움을 담은 백제가요 정읍사. 용산천이 흐르는 정읍시 정해마을은 백제 그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 전해진다. 예, 여기가 바로 정읍이라는 지명의 기원이 되는 우물정자 샘입니다. 정읍은 예로부터 어딜 파나 한 자만 파도 물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수량이 풍부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은 오직 유일하게 이 하나의 우물을 사용해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 마을의 지세가 배의 형국이라 해서 여러 곳의 우물을 파게 되면 배가 자초할 위기가 있다 해서 수량이 풍부한 이 우물 하나만, 샘정자의 이 우물 하나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단 하나의 우물만을 사용했었다는 옛 정읍. 정해마을의 우물은 정읍이라는 지명의 기원과
기록으로 찾을 수 없는 정읍사의 전설을 담고 있다. 정의마을 우물에 푸른 나무들이 비친다. 정읍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정해마을. 백제가요 정읍사의 주인공인 여인도 이곳에서 살았다고 전해진다. 정해마을 사람들은 커다란 바위가 그 증거라고 믿고 있다.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 말은 사람이 동원은 되고 해서 그 돌을 만든 것이다. 이거 바우베기를 여기 사람들은 망부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말이 맞잖아요.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렸다는 백제의 여인. 그녀가 올라섰다는 바위는 그대로 남아 있을까? 저 바위가 망부석. 사람이 올라가기에 적당한 높이를 가진 바위. 상단이 평평한 이 바위는 선사시대 고인돌로 추정된다. 이렇게 어린애 때 올라간다래.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우다가 음식을 챙겨놓고 제사를 지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통해 전해진 망부석의 전설. 올라서면 멀리 보기 좋을 이 바위에 1300년 전 백제 여인의 그리움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백제의 노래 정읍사가 남아있는 기록은 조선시대 음악 이론서인 악학괴범, 통일신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정읍사는 기존의 음률 대신 궁중음악의 구성을 따르게 된다. 이른바 편곡이 된 것이다. 특히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는 명나라의 기존의 그 국악풍을 따르게 되면서 장중하게 변했던 거죠. 그러면서 곡이 편곡되면서 이름도 백제가요 정읍사가 아니라 수제천이라는 다른 공명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하지만 꼭 그 뒤에 속명으로 정읍을 붙여놨던 거죠. 우리나라 궁중음악의 정수로 평가되는 수제천.